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019년을 마감을 해야 하는 2019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는 과천 경마장이 한 주 휴장으로 들어갑니다. 문중원 기수 사망으로 보전 경주가 20일 날 금요일 날 부산 경마 11개 경주가 펼쳐지겠고 21일 날은 토요 경마에서는 서울 11개 경주와 일요일 날은 부산 경마장이 휴장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서울 경마 총 15개 경주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2019년도를 마감하는 과천 경마장답게 월요일 날 새벽 훈련 시 마필들이 다른 때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핸디캡 경주에 출전을 해놓은 마필들 역시도 모두 게이트를 풀 게이트 이상을 출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좀 난타전 경주가 예상이 되는 12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약간의 배당도 좀 많이 나와줬죠. 자, 저배당도 몇 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베팅을 하시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경마 주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주는 출전 두수도 많고 또 2019년도를 마감하는 과천 경마장이기 때문에 매 경주마다 베팅에 신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월요일 날 또 워낙 많은 마필들이 나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솔직히 거의 500마리 가까이 나와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새벽 조교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잡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2주간에 걸쳐서 지난주부터 열심히 주로 훈련을 한 마필들을 강백호가 새벽 훈련 시 잡아온 만큼 강백호의 럭키세븐 마필들 잘 참고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베팅 마번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백호가 2019년 마지막 경마 주간 새벽 조교 시 걸음 변화가 뚜렷한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의 럭키세븐 첫 번째 마필입니다. 1조의 국산 3등급 트라이썬더라는 마필. 12월 21일 토요경마 9경주 국산 3등급 1700m 별정 방식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체격이 크지 않은 470kg짜리의 마필인데요. 실전에서 약간의 좀 기복을 징검다리 승부 같은 그런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마필은 순발력과 종반 뚝심 여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1400m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앞에가 좀 막히자 이렇게 틀고 올라오면서 끝걸음 발휘를 하면서 우승에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그 데뷔 이후 이번 주에 처음으로 1700m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자, 송재철 기수와 지난주부터 훈련을 담당을 하면서 열심히 걸음을 늘려놨고요. 자, 월요일 날 외주로 아주 뒷직선까지 길게 놔주면서 좀 제가 조교를 봤을 때 1700m에 맞춤형 훈련을 하지 않느냐. 직전엔 1400m였는데 이번에는 1700m. 자, 늘어난 거리를 위해서 뒷직선까지 아주 길게 몰아냈고 스피드와 탄력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1700m의 첫 거리고 또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초반 발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지만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곱게 따라가는 레이스 전개 속에 라스트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마필들이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라스트 탄력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거리는 늘어서도 해볼 수 있는 1조의 국산 3등급 트라이썬더가 되겠고요. 자, 지난주에 송재철 기수 흔히 말해서 제가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완전히 송재철 기수 개발에 땀났다. 우승을 5회 했고 준우승을 2번 거의 한 2달에 들어올 기록을 세웠는데 지난주에는 또 유독 아주 펄펄 날르는 그런 기승수를 보였는데요. 자, 이번 주에 국산 3등급 트라이썬더 지난주에
기승을 기운을 삼아서 한번 좋은 경주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입니다. 10조의 국산 4등급 레전드 스톰이라는 마필. 12월 22일 일요일 10경주 국산 4등급 1300m 핸디캡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2세의 체격이 좋은 510kg짜리 마필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성장세 폭이 큰 마필입니다. 또 체격에 맞게 상당히 주법감이 좋은 마필이고 이 녀석이 초반 순발력도 겸비한 가운데 라스트 탄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직전 경주 1300m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부터 곱게 선행권에 나가지를 못했고 바로 손흥민 전개 속에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직선주로 결승선 거의 300m 지점부터 선행마를 잡고 여유있게 앞서 나가면서 2차권 마필을 7마신 차이를 따돌리면서 아주 여유있게 우승에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4등급 승급전. 자, 승급전의 상대는 조금 강해진 느낌이지만 이번에 역시도 박태종 기수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공을 들이고 훈련을 했고요. 또 월요일날 소속조 외산 4등급 문학 에카티라는 마필이 있죠. 자, 그 녀석도 상당히 체격이 좋고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 녀석과 월요일날 내주로 해서 병합훈련을 하는데 문학 에카티를 외측에 보내놓고도 시종 내주로 뒷직선까지 여유있게 목차 이상으로 앞서 나가면서 자, 박태종 기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앞으로 10주에서 레전드 스톰 큰 이상만 없다라면 박태종 기수의 자가용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자, 내주로 뒷직선까지 여유 있는 걸음을 보인 10조의 국산 4등급 레전드 스톰 승급전이라도 반드시 안고 가야 될 새벽조기 우승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필입니다. 세 번째 마필인데요. 11조의 국산 4등급 제마특급이라는 마필. 12월 21일 토요일 7경주 국산 4등급 1300m 핸디캡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저랑 사연이 아주 많은 마필이죠. 제가 왔다 왔어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또 현장에서 저도 현장에서 이 녀석을 놓고 배팅을 좀 하면서 최근에 제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인기를 좀 어느 정도 인기 3위권으로 계속 팔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직전 경주에서는 김동수 기수가 약간의 11번 게이트에서 늦발을 했고 또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이 늦어지면서 시종 후미권 전개 속에서 라스트 탄력을 끌어냈는데 이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멋같이 탔다. 쌍시온 나올 정도로 정말 좀 재고 타는 느낌이다. 앞에 가는 마필들을 보내놓고 충분히 좀 더 적극적으로 몰아냈다라면 충분히 입상권까지 노릴 수가 있었는데 좀 뭔가 2% 부족한 기승수를 보였다. 갔다 안 갔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김동수 기수가 조금은 2% 부족한 그런 기승수를 보였는데 이 마필이 항상 훈련할 때는 이 좀 몸을 사리는 마필입니다. 즉 이 마필도 영리한 그 마필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뛰고 싶을 때는 뛰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뛰기 싫을 때는 다리도 좀 아끼면서 조금 훈련 시 약간의 악벽기는 아니지만 좀 몸을 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도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또 편성도 맞았었고요. 자, 그렇다면 직전 2번의 입상 실패를 위해서 다시 한번 김동수가 지난주부터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는 소속조 마필 국산 6등급 선샤인 레인이라는 마필을 매번 내주로 쪽에서 훈련을 하다 이번에는 외주로 해서 병합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상당히 하위군 마필을 병합시 여유있게 이끌어주면서 걸음을 늘렸고요. 자, 이번에도 국산 4등급 1300m에 출전한 마필들이 전력이 고만고만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고만고만한데 자, 이 조선경마의 인기 마필이 2번 정도 입상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 말이 정말 안 될까? 똥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인기 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이 조선경마의 편성이고 현장 분위기인데 자, 요번에는 분명 직전의 말몰이가 조금 이상했다. 그렇다면 직전보다는 좀 더 한 템포만 빠른 승부, 정직한 승부만 해준다면 충분히 4등급 정도에서는 통할 수 있는 11조의 국산 4등급 제마특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필입니다. 16조의 국산 3등급 러닝복스라는 마필 12월 22일 일요일 15경주
마지막 경주죠. 국산 3등급 1200 핸디캡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데뷔 초에 상당히 선행력으로 레이스를 펼쳤죠. 그리고 중간에 올 초여름인가요? 그때 한번 출전 주기가 깨졌다 나와가지고 체격이 크지 않은 450kg짜리의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뛴 실전 걸음을 놓고 본다면 꾸준한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의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을 데뷔 초에는 상당히 발이 빨랐고 앞선 전개를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직전 경주에는 초반에 선행권 마필을 보내놓고 비록 1000m였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라스트 탄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등급 승급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 관리사 위주로 훈련을 하다가 16조에서 2연종 기수, 대부분 16조에서는 2연종 기수를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픽업을 해서 훈련을 시키지는 않는데, 월요일 날 2연종 기수가 정말 실전처럼 외주로 해서 실전처럼 습보로 강하게 놔주면서 스피드는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마필은 좀 전천후라고 그럴까요?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종발 라스트 탄력이라든지 중속력까지 모두 겸비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3등급의 승급전에 조금 편성은 강합니다. 또 초반에 발빠른 마필도 다수 출전한 3등급의 승급전이지만 최근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라든지 마필의 기본 능력을 놓고 봐서는 승급전이라도 정직한 승부만 해준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국산 3등급 러닝복스가 되겠습니다. (33조) 국산 5등급 스트롱 퀸이라는 마필입니다. 12월 21일 4등급 4경주에 국산 5등급 1700m의 핸디캡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이후 5번을 실전 경험을 했는데 우승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착만, 무려 3번에 걸쳐서 2착만 들이대고 있는 마필인데요. 그만큼 마주라든지 조교사라든지 모두 우승에 목말라 있는 마필이 되겠죠. 체격이 상당히 좋은 515kg짜리의 마필인데요. 직전에 이철경 기수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앞선에 보내놓고 따라가서 마지막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비록 5착에 머물렀지만 우승 마필과 2마신뿐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막권 산 사람들은 그러겠죠. 간 거야 안 간 거야. 마필이 충분히 능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에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뛰는 1700m의 거리를 앞두고 지난주에는 소속조 마필 마차부차라는 상위 등급 마필이 있는데 그 녀석과 3등급 마필과 상당히 강하게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고, 또 월요일 날은 저는 이철경 기수가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등짝을 바꿔서 안토니오 기수로 기승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세게 놔주지는 않았는데 빠른 구보 위주로 길게 몰아내면서 직전보다는 상당히 주폭도 좋고, 비록 1700m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저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매번 1300m에서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라스트 탄력을 다 끌어내지 못할 바에는 코너가 4개짜리라 하더라도 곱게 따라가서 라스트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33조의 국산 5등급 스트롱킥, 좀 더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겠고요. 체격에 맞게 주폭과 탄력은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선에서 이철경 기수처럼 타지 말고 안토니오 기수가 한 템포만 빠르게 붙여 나온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33조 국산 5등급 스트롱 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조의 국산 1등급 심장의 고동이라는 마필입니다. 12월 22일 일요일 12경주 1등급 1800m 핸디캡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원래는 이 녀석이 지난주 일요경마에 1등급 경주가 있었죠. 마지막 경주. 그때 당시 다이아삭스와 같이 2마리를 원래 핸디캡에 출전을 했다가 훈련이 좀 아니더라고요. 2주 전부터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출전을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출전을 하지 않고 이번 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2012년도, 2013년도 지금부터 한 5년 전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 49조의 대표 마필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상 경주를 여러 번 우승을 하고 지용철 마방의 기둥 마필이었는데, 자, 그 녀석의 자마, 원래 이 갖고 있던 마필이 자마가 탄생을 하면 그 소속조에 있던 마필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자, 그 마필 중에 새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새끼, 감동의 심장의 고동이. 뭐 이 마필은 최근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웬만한 경마 팬들은 다 아실 겁니다. 데뷔 초에는 약간의 외측으로 삐지는 악벽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그게 순치가 되면서 실전에서 상당히 주폭감이라든지 이 마명처럼 아주 심장이 좋은 아주 장거리 혈통을 지녔다라고 보여지는데,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이혁 기수가 선행을 나갔죠. 자, 그러면서 선행 이후에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버티기를 시도하다가 그때 40조 마필 독도지기, 제가 그때 독도지기를 노리고 있다가 적중을 만들어낸 거라 아주 머릿속에 그대로 선명하게 살아있는데, 다 와서 잡혔습니다. 이혁 기수가. 뭐 그렇다고 이혁 기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금은 마지막 한 발이 부족했는데, 자,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800m로 줄여나왔고, 또 직전에 비해서 다른 상대 마필들이 그 레이팅 점수가 높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장의 고동은 레이팅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51kg의 등짐을 짊어집니다. 또한 초반에 1800m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선행권 마필도 몇 두가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새벽 훈련식 걸음이라면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월요일날 이혁 기수가 소속조 마필 외산 4등급 아메리칸 포스 맹산 히어로를 안쪽에다 붙여놓고 직선 구간에서 오는데, 이 두 마리 똥말이죠. 그거는 어차피 뭐 맹산 호랑이나 뭐 아메리칸 포스는 똥말인데 그게 못 따라오니까 혼자 주랭랑을 놓더라고요. 자, 뭐 뒷직선까지 뭐 시원시원하게 놔주면서 걸으면 좋고, 자, 이번에도 뭐 50조의 티지 플레이라든지 조금은 상대가 빡빡한 상대가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직전보다는 부담 중량도 4kg나 줄었고 또 거리도 200m로 줄었고, 비록 이 녀석은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꼭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라도 선입권 전개만 잘만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에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의 3착의 아쉬움, 이혁 기수. 지난주 이혁 기수 기승술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죠.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혁 기수가 탔던 마필들이 그렇게 입상권에 있었던 마필은 없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조금 이혁 기수가 한 템포 쉬어가는 타임이었는데, 이번 주에 자, 심장의 고동으로 한번 49조의 상금벌이를 해주길 바라면서, 자, 49조 국산 1등급 심장의 고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2조의 외산 2등급 MJ 파워라는 마필입니다. 12월 21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죠. 10일 경주 2등급 1200 핸디캡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그 52조에서 임규현 기수가 타고도 마지막 라스트 달, 사실 이 마필이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니었거든요. 자, 항상 따라가서 마지막 라스트 한 발로 추임력으로 뒷심이 워낙 좋은 마필인데, 지난달 11월 달에 펼쳐진 부산에서 펼쳐진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가 있었습니다. 1400m. 자, 거기에 출전해서 박으른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가볍게 선행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주를 리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선주로 400m까지 선두를 유지하다 거기서 후속 마필, 뭐 백문백답이라든지 투데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막 치고 올라오자 300m, 400m부터 경합 속에 350m부터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결국은 전광판에 불도 못 켰던 마필이죠. 자, 하지만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앞에 나가기보다는 초반에 힘을 쓰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 라스트 탄력을 끌어내야 더 실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로 저는 알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하만식 기수로 등짝을 보강을 했고요. 또 52조 조교사랑 동기죠. 하만식 기수가. 자, 지난주에 하만식 기수 조금 못내 기승술이 한 발이 부족했는데, 자, 지난주부터 하만식 기수로 훈련자를 바꾸면서 훈련을 했고, 또 지난주부터는 빠른 구보 위주로 훈련하면서 월요일날 24조 하이군 마필들이 병합을 하니까 그 옆에 붙여서 외측에서 아주 시원하게 나가는 그런 걸음을 보였고요.
이번 주 토요경마 10일 경주 1200m 출전 두수도 많지는 않지만은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 MJ 파워는 초반에 선두권 마필들한테 휘말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만 레이스를 끌어나간다면 충분히 2등급 정도, 비록 거리는 조금 짧은 게 흠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자만식 기수가 공을 들이는 52조의 외산 2등급 MJ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백호가 준비한 럭키세븐 7마리 마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2018년도에도 상당히 중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항상 연말 때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편성도 고만고만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배팅을 하시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한 현장에서 빨갱이 배당보다는 되도록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이 좀 터질 거다. 근데 여지없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무리하게 저배당보다는 조금 넉넉한 배당으로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또 연말도 되고 돈 쓸 일이 많으신 만큼 넉넉한 중배당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강백호는 마무리 조교 최종 목요일까지 새벽 훈련을 꼼꼼하게 관찰한 이후에 자, 돌아오는 경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상권 마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항상 웃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자, 돌아오는 경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